네,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죠. 네, 관련 내용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아슬아슬한 하루가 전개가 됐는데 결국 90분 전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한 가지 쟁점에 관해서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국무회의를 비롯한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노사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가 환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잠정 합의를 통해서는 이 특별 보상비에 대한 제도화,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사회적으로도 보기에도 괴리감이 좀 많아 보이고요. 똑같은 직장인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네, 극적인 타결이 있었는데 후폭풍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네. 줄다리기가 길었는데 결국 영업이익 12%에서 노사가 만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확히는 이제 성과급 재원인데요. 10.5%로 타결이 된 거고 기존에 1.5%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편의상 합치면 이제 12%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삼성전자 측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SK 하이닉스보다는 더 주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이제 성과급이 영업이익의 10%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번에 12%라는 것은 일단 이제 하이닉스보다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문화, 이 제도화도 굉장히 난항이 있었는데 예. 크게 보면 일단 10년까지의 로드맵이 이번에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노사 합의 파업 1시간 한 반 정도를 남겨두고 이제 합의가 됐었는데 가장 좀 난항을 겪었던 포인트는 어디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제일 쟁점 사항들 물론 당연히 많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적자 사업부에 관련해서 성과금이 지급이 돼야 되느냐. 일단 그 부분 이제 사측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성과가 적자가 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그런 특별 경영 성과금이라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제일 큰 쟁점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저희 평론가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화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특별 경영 성과금 자체가 얼마만큼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우리 근로자분들한테 성과금이 계속 한마디로 지급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쟁점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노사가 줄다리기를 한 끝에 1인당 얼마를 받게 되느냐. 그게 제일 관심이잖아요. 네. 메모리하고 비메모리하고 나눠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하나를 더 본다면 이 반도체와 비반도체부터 시작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합의안은 DS 사업부라고 하는 반도체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가전제품도 만들잖아요. 이런 부서는 배제됐다는 것으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DS, 이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가 있지만 파운드리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둘을 또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여러분들이 액수가 가장 중요하실 테니까 그렇죠. 예, 현재 연봉 한 1억을 받는 이제 임직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에 있는 직원은 최대 6억을 받게 되고요. 연봉은 따로 받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예. 파운드리라든가 심지어 적자를 받다 하더라도 올해는 일단 1억 6천, 1억 2천에서 1억 6천 사이를 받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건 액수고 조금 더 내용을 좀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과연 적자 사업부에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이제 쟁점이었었는데 이제 크게 12%를 재원으로 빼지 않았었습니까? 예. 이 중에 40%를 기본 베이스로, 즉 적자든 흑자든 이제 다 주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60%는 성과급으로 가게 되고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40%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걸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올해는 줍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는 적자라든가 성과급에 따라서 상한을 이제 두면서 분배하겠다라는 이런 극적 타결이 됐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는
그 전체 성과급의 40%를 논아서 받게 되지만 이제 가령 비모밀의 적자 사업부도 내년부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투표에서 뭐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10년 동안은 변하지 않는 겁니까? 중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좀 수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그때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한마디로 상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조건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런 영업이익 성과가 200조. 그러니까 올해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걸 예상치가 300조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10년 동안에 200조 이상을 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성과금이 이제 보장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가게 되는데, 그리고 10년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솔직히 굉장히 어떤 그런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왜 10년일까? 그냥 제도화에서 계속 늘어나게 되면 되는 것인데 왜 10년일까?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협상의 어떤 그런 묘미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의 어떤 그런 주장과 사측의 주장에서 기간을 생각했을 경우에 뭐 유예하는 면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이라는 어떤 그런 기간 동안 솔직히 반도체가 200조라는 어떤 그런 영업도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여러 그런 경영환경 변화에 있어서 10년 동안 그만큼의 어떤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런 조건들을 10년이라는 어떤 그런 기간으로 산정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럼 노조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10년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미 보장된 게 아니냐, 제도적으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설득이 협상에서 전개가 됐고 타결됐다고 봅니다. 뭐 10년이라는 세월이 길기 때문에 어떤 네. 변수가 있을지는 그렇죠. 뭐 알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노사가 굉장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가 더 많은 입장 반영이 된 것인가, 윈윈을 한 것인가,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노사만 놓고 보면 뭐 글쎄요, 뭐 둘 사이에는 윈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예. 주주를 일단 배제하고요. 삼성전자 내 다른 쪽 사업부, DX 사업부라든가 이런 직원들은 뭐 받아들이진 않겠지만은요, 서로가 어느 정도의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합의안에 타결이 본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주주를 빼고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실제 뭐 주식을 샀든지 아니면 다른 또 투자를 했든지 이런 어떤 입장에서는 이번에 합의안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안 좋게 바라보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재원들을 좀 더 투자라든가 하물며 배당을 더 늘리는 데 쓰이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일단 상법 개정안을 기초로 해서 아마도 소송까지도 좀 불사하겠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주 얘기가 지금 나와서 좀 질문을 드리면, 주주단체들이 이제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위법한 배당이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경영 성과라고 영업이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이제 노측도 그렇고 사측도 그렇고 어떤 그런 협상을 통해서 성과 배분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억울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투자를 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성과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이익을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런 이익을 물론 뭐 근로자도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예. 어떤 그런 우리의 의견 수렴, 뭐 주주의 어떤 그런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주주의 의견들이 얼마나 뭐 반영이 됐나, 예. 아니면 또 주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배당금 제도라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측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런 주주들의 반발을 얼마만큼 또 다독일 수 있느냐, 또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보게 되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성과급을 이제 제도화한 게 이번 이제 노사 협상에서 굉장히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좀 특별히 우리만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선례를 부터 찾아보게 되면 예. 물론 뭐 기본적으로 주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 제도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된 부분이 있고요. 물론 뭐 임금 협상이라든가 노조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포함이 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숫자로 뭐 10.5%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런 상한선을 어떤 그런 산출하는 어떤 그런 근거라든가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떤 그런 다른 선례를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나라의 선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걸 떠나서 다른 기업들이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움직임들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보이고 있죠. 네네. 네, 일단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라는 걸 끊었고요. 이제는 삼성전자,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12%를 끊었는데, 당장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파업을 결정을 하면서 영업이익의 15%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는 순이익의 30%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 밖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웬만한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가는 떨어지고는 있지만 네.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꽤 많거든요. 가령 네이버, 카카오 주가는 처참하지만 돈은 따박따박 잘 벌잖아요.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노조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의 몇 프로인데 우리도 영업이익의 몇 프로.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의 10%, 12%, 15%라는 관례가 저는 앞으로 전 노동계, 전 노조의 다 파업이 연쇄 이제 구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딜레마를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 노사 문화 또 산업계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어마어마한 파장을 줄 수 있는 파업은 스톱을 시킨 건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등판을 했잖아요. 이번에 중재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우리 노동부 장관님이 직접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정부의 의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비중 또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절대 우리가 쉽게 보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파업은 안 된다. 네. 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직접 참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멘트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파업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또 강조한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노사한테도 양쪽 다 압박을 가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협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업은 안 된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삼성전자 내부에 있는 어떤 뭐 노노 갈등 우려도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합의가 진행되면 그 노노 갈등은 해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불씨가 남아 있는 건가요? 불씨가 많이 남아 있는 거겠죠. 가령 이제 DX 사업부는 어젠가요, 그제인가요 이쪽에서 나와서 오히려 이 협상안은 노사가 아니다. 왜냐?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DS 반도체 사업부와 사측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직원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안 자체가 무효다라고도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가전 스마트폰이 DX 사업부의 직원들을 어떻게 끌어안을까도 큰 숙제로 남아 있고요. 지금 보면 뭐 600만 원 지급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네네. 같은 삼성전자를 다니는데 내년 이제 1, 2월에 누구는 6억이 찍히고 누구는 600만 원 찍히면은 글쎄요 같은 삼성전자 내에 임 직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어마어마한 격차 이거를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백배 차이가 것도 나네요. 또한 삼성전자 숙제로 남아 있어서 조금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불씨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경영 핵심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상필벌 이런 것도 네. 있잖아요. 그 원칙이 뭐 이번에 깨진 겁니까? 아니면은 앞으로도 뭐 남아 있는 겁니까? 어떻게 깨졌다고 해석해야 봐야 돼요? 되겠죠. 깨졌다고 이제, 봐야 되는 이건희 겁니까? 회장 시대까지 왔던 것이 이제 예. 무노조 경영이었었는데 그것도 일단 이제 이재용 회장 시대에서 깨지게 됐었고요. 신상필벌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삼성전자의 과거의 유물로 남아있을 정도로 이번이 큰 하나의 변곡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 이렇게 된 이상 이재용의 삼성시대의 새로운 또 삼성 문화에 또 만들고 이걸 정착시키는데 또 한 번의 큰 변곡점과 전환점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봐야 될 노사 것 같습니다.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게 아버지 시대랑은 다른 이재용 시대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계기가 그렇죠. 되겠군요. 이걸 뭐 예. 우리가 조직 관리, 인사 관리라고 예. 하는데 제가 봐도 이제 그전 이건희 회장 시대에 출입했었던 상som과 지금의 삼성은 많은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또 달라져야 되겠죠. 그것이 이재용 회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도 노사 문화라든가 신상필벌의 문화라든가 그 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삼성만의 조직 문화를 또 갖춰야 되는 그런 시발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합의안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노조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될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결이 되면 다시 한번 또 협상이 들어가야 다시 되는 어떤 반복되는 그런 거니까, 부분들이 이게. 있긴 예. 한데 물론 뭐 아무도 그렇게 최악의 상황을 뭐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노동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전자 어떤 그런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안이 얼마만큼 그런 갈등 요소들을 봉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뭐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뭐 일단 협상이 진행이 된 거니까 일단은 비준이 될 거라고 예상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철재 평론가님, 뭐 저희가 성과급 얼마 받게 되는지 그래픽으로도 다 정리를 해드리고 했는데 이게 뭐 올해만 받는 게 아니고 실적 계속 좋으면은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고 수십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좀
박탈감도 느껴진다. 이런 반응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말한 예. 것처럼 이제 6억 혹은 예. 이제 같은 반도체에 있지만 적자라는 쪽도 올해 한 1억 6천만 받는다라는 것은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이제 300조를 가정했을 때 6억, 1억 6천이 나오는 건데요. 메모리 같은 경우만, 그러니까 올해 이제 6억을 받는 그런 임직원 쪽, 이제 그 6억도 거의 이제 1억 평균이기 때문에요. 이제 예.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300조를 가정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년 있잖아요. 2027년이 올해보다 월등히 좋다. 뭐 500조 그 이상을 또 바라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이제 6억 메모리 반도체 쪽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끝이 네네. 아니라 내년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10억 이상, 뭐 12억도 되게 되면 뭐 올해 내년 합쳐서 20억 이상을 성과급으로, 그러니까 네. 월급 빼고요, 받게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비단 삼성전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거의 올해 6억, 뭐 내년에 13억. 이건 이제 그 전망치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근로자 샐러리맨에게 주는 박탈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개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이제 오히려 TV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뭐 SNS 뭐 이런 데에서도 뭐 어디를 갔는데 명품관에 SK 하이닉스 조끼만 입으면 갑자기 모든 직원들의 표정이 바뀌고 뭐 예, 결정사라고 하죠. 결혼정보업체에서 의사를 제치고 뭐 예. 1등이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직원으로 바뀌고 뭐 그 이런 옷만 현상들이 뭐 사 입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 조끼만 어디서 구할 수 없냐 뭐 이런 얘기도 예. 우픈 이야기가 우리 예. 직장인들 사이에 오고 있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이 네. 파격적인 성과급의 이면에 어떻게 보면 성과급을 많이 주면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뭐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지금의 성과가 어떤 걸 삼성전자가 투자한 게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장기적으로 5년 전, 3년 전, 2년 전에 파격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했던 어떤 그런 성과물이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경영 성과로 올해 그리고 내년에 그렇게 어떤 엄청난 금액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투자라든가 어떤 그런 반도체 어떤 그런 경쟁 상대로 봤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영업이익을 봤을 경우에 재투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그런 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과금을 제공을 했을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자사주로 지급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회사 사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어떤 그런 투자의 여력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경쟁력 부분에서는 좀 좋게 봐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오전에 관심사는 뭐니 해도 그렇게 돼서 주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네. 했는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예상대로. 그렇죠. 예. 오늘 주가 오늘 시장을 보면 마치 전 세계가 이렇게 한 몸처럼 이거를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계획했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뒤에서 조금 이따 또 이란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란 마지막 마무리 단계라고 이제 판을 끊었고요. 어제 12시, 그러니까 자정 직전에 타협 소식이 떴잖아요. 타결 소식이 예. 나오면서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가 미국의 반도체도 끌어올렸었습니다. 네. 이게 얼핏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나쁘게 지면 오히려 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같은 데가 반사이익을 누리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지금 생태계로 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이 물량 찍어내지도 못합니다. 캐파가 예. 다 차서 이제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났는데 12분기 연속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본장이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선물이 5% 이상 올라오면서 양쪽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고 프리마켓 시기는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한번 30만 원도 이제 찍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시장 자체가 7% 급등하고 있고요. 예. SK 하이닉스는 11% 넘게 아직 200은 안 갔지만은 뭐 이러다가는 200도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이 소위 말한 잠정 합의, 파업 철회라는 부분들이 투심을 회복시켜서 오늘 코스피를 보면 삼전 닉스만 오른 것이 아니라 현대차 또 LG 같은 로봇주들 심지어 그동안에 바닥을 치고 있던 코스닥 라인들도 코스닥도 바이오 섹터, 반도체 소부장, 로봇, 2차 전지 다 많거든요. 싹 다 끌어올리고 있어서 얼만큼 많은 국민들이 또 투자자들이 이 삼성전자의 이 노사 합의를 기다렸는지도 알 수 있는 또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저희가 투자 시장을 보면 사실 외국인들의 참여 이 부분도 상당히 큰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보면
그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조금 매도하는 어떤 그런 종목들도 많이 네,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뭐 이런 계기로 좀 다시 외국인들이 올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런 외국인 매도 관련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차익 시장을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물론 뭐 이란 사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 뭐 희망은 당연히 보이긴 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원유 가격의 어떤 그런 안정 그리고 이제 원유 가격이 그때 한동안 오르면서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드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게 될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전망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이제 미국이라든가 채권, 미국 채권이라든가 금리가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신흥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좀 매력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전망 때문에 많이 이제 어떤 외국인 매도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그리고 다른 어떤 그런 어떤 전망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은 이제 좀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현재 어떤 그런 주식시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네. 전망합니다. 끝으로 정춘실 평론가님, 뭐 앞서도 저희가 좀 짚어본 내용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걱정입니다. 네. 성과급 놓고 파업 사태 줄줄이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요. 끝으로 후폭풍이 어느 정도 될지 좀 짚어주시죠. 이제 춘투가 시작되는 거고요. 많은 네. 기업들이 줄줄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후폭풍이라고 하면 다들 이제 성과급의 영업이익의 얼마란 이제 성과급이 요번에 춘투에는 화두가 될 것 같고, 자 이제 웬만한 돈 잘 버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추세라면, 왜냐하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용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과급이라는 것이 회사 영업이익은 세전이거든요. 세금보다도 먼저 떼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노조 측이 이제 떼가는 이런 문화가 나오게 될 텐데, 과연 이것이 우리 K 제조업을 비롯해서 K 산업에서는 뭐 어느 정도의 성장 동력을 해칠까, 혹은 긍정적인 효과는 앞으로 많은 숙제가 남아 있기는 하겠지만은요. 이번에 이 삼성전자의 노조 타결로 인해서 앞으로 영업이익의 얼마는 노조에게 주는 이런 것들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